마지막 네 번째 강의 활력경제 주식 핵심관리로 오늘 리더십과 관련돼서 각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좀 펼쳐 나가실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 노수현 선생님 모셔서 강연과 교육 이렇게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수현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요, 저 물음표에 대답하는 겁니다. 주제가 뭐든지 간에 결국 물음표거든요. 거기에 느낌표를 드리도록 준비하는 게 강의인데, 저는 사실 오늘요 강의는 아니고요,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답니다. 사람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말할 때가 아니고요, 들을 때가 아니고요, 말할 때 변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는 것도 많지 않고요. 어차피 여기 와서 리더십이 이런 겁니다, 뭐 조직혁신 이런 겁니다, 교과서나 책에서 보면 아실 수 있는 거 괜히 어줍잖게 전달하지 않고요. 이 테이블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요, 같이 주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예의 길 정도 됩니다. 사회, 경제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대가들의 첫 번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할 때 그 사회는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이론적으로요. 경제에서의 이론은요, 시장 경제와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 두 책이 똑같은 해에 발간됐어요. 1944년이요. 시점은 언제냐면 세계 2차 대전이 사실상 끝났다고, 시간만 남아있는 거고요. 끝났다고 모두들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될 때,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야, 시장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어. 사회가 먼저야. 사회 안에 시장이 있었고 사회 안에 경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에서요.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야.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가 있어. 오히려 정부가 들어가서 사회라는 힘으로 공공성이 들어갈 때 오히려 잘못되는 거야. 그런 이론입니다. 개인적으로 엔조에서요, 복지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신림동이라고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어르신들 없는 이유로요. 정부에 들어가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현장 경험 많은 사람도 많고요, 정부 경험 많은 사람도 있는데 이거 두 개를 경험한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하나 필요하겠다. 또 사회서비스 정책연구원을 만들었고요. 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례를 정책으로 바꾸는 일을 하거나 정책을 현장의 사례로 옮겨주거나, 그리고 현장에 그런 사례가 없어 앞으로는 이게 필요한데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회사도 하나 만들었고요. 암센터 같은 것도 뭐 지역 단위의 큰 정책 수립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지금 11살 됐고 둘째가 6살 됐습니다. 나이차가 6살이 나요. 그런데 6년의 세월을 극복하고 둘째가 얼굴이 더 크죠. 실제도 커서 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1살 때 말을 못할 때도 자꾸 사람들이 말을 지켰어요. 5살쯤은 보고 엄마 어디 갔냐 뭐 이렇게요. 저희 애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리더십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뭐냐면 제가 뭐 능력이 많지도 않지만 밖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아요, 그래도 제 가족한테요 존경받지 못하면 그건 가짜잖아요. 밖에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살벌대고 사는 가족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협력업체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은 속일 수 없단 말이에요. 진짜 리더는 뭐냐면 밖에서 박수 받고요, 어디 서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같이 일하는 직원한테 존경받는 거, 그게 리더입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시면 돼요. 뭐 밖에 내 리더십 강의 받으실 게 아니고요, 제 직원이랑 얘기가 통하시고요, 그 직원이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잖아요. 리더십 강의를 받지 않으셔도요, 리더가 뭔지 몰라도요, 리더십니다. 그런데 리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책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한테 존경을 못 받아요. 나만 없으면 우리 직원들이 내 얘기를 해요. 뒷담화를 해요. 그러면 리더십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더 뭐 이론으로 정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직접 얘기하면서 하는 걸 준비했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 강의 끝나고가 아니고요, 강의 중에 적용할 수 있는 거 같이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야다요. 야다는 히브리어로요, 안다는 얘기입니다. 안다는 건 뭐냐면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알고 싶어요. 알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뭐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드는데 오늘은요 책에서 배운 거 말고 내 옆 사람이 알고 있는 거를 귀로 들어서 배우는 거, 살아있는 지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시선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뇌는요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는 에너지를 최적화시키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는 움직이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매일 다녔던 길을 다녀요. 매일 만났던 사람을 만날 때는요 뇌는요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신경이 반응하는 겁니다. 운동선수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매일 하는 업무일지를 쓸 때요 매일 하는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아 이거야 이렇지 않잖아요. 예. 일상적인 할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기억이 오래 가시는 거죠. 새로운 자극에만 움직입니다. 새로운 소리요, 새로운 냄새, 소리는 장면이 들어가니까 이게 뭐야? 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자극을 받으실 거고요. 그거를 말하실 거예요. 들을 때 내가 움직이는 운동량이 10이라고 정의할게요. 그럼 말할 때 운동량은요 100입니다. 말하는 건 내 귀로 또 들어오잖아요. 듣고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100입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는 건 뇌는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반응해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가만히 앉아서 강의 듣는 게 뇌과학적으로는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죠. 말도 심지 안 하고요.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졸리기 시작하죠. 아니면 딴짓을 하게 되죠. 또 문제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렇게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직업 중에 하나가 퍼실리데이터라고 하고요. 많이 해보셨죠? 뭐 워크숍 할 때요. 근데 저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전지 같은 거 해놓고 뭐 쓰고 그런 거 하지 않고요. 그런 거 귀찮으시잖아요. 제가 강의 많이 다니냐 보니까 한국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 드리는 실매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문 드리는 거 대답도 안 하시고 이렇게 눈 마주치시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저랑 말고요. 조별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요. 조별로 하실 건데요. 기억에 남는 음식을 말할 겁니다. 요게 강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워밍업, 몸 푸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풀리셔야지요. 생각이 돌고요. 생각이 돌아야지 하나에 들어가도 내게 됩니다. 기억에 남는 음식 또는 장소를 말하실 건데요. 순서는요 이렇게 됩니다. 예. 외모에 자신 있는 사람부터 하시면 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조회해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2분씩 드릴 거예요. 그 뒤에 시계 보시면 이 시계가 딱 누르면 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다가도요. 딱 시간 되면 딱 그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 경제의 기반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은 뭐냐면 1인 1표예요. 1인 1표란 뭐냐면 지위가 많거나 경험이 적거나 뭐 CEO거나 신입 직원이나 똑같은 분량 얘기하시는 거예요. n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딱 자를 겁니다. 말씀하시다가 딱 그만두셔야 되고요. 2분은 어떻게든지 채우셔야 돼요. 리더가 된다는 건 또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잘 전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제한된 시간 안에요. 1시간 동안 정하면 전달하시면 직원들 쓰러지세요. 1시간이 아니고요. 2분 동안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만이요. 세 번째 분을 모시는데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음식 생각하고 계셨죠? 들으시면서 제 음식 생각하고 계셨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제 바꿉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기억에 남는 여행. 여행이나 어떤 장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소금을 벗어나는 그쪽에 자, 그만이요. 저 봐주시면 됩니다. 리더십이요. 리더십은 관계죠. 사람들과 관계가 맺을 때요. 기본적으로 말을 안 해도 되지만 뭐 바디랭귀지가 더 많은 부분 차지하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말. 서로 조직원끼리 아니면 상하 관계가 말이 통한다면 그 조직이 뭐가 통하는 조직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쉬운 것부터 가셔야 된다고. 쉬운 거요. 어제 뭐 먹었어? 그건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조직에 필요한 게 뭐야? 이러면 갑자기 말기하기가 입이 탁 다물어져요. 리더십의 시작은요. 대화의 기술입니다. 근데 대화는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 얘기 좀 드려볼게요. 잠깐. 저희 아버님께서 77이세요.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자마자 뭐 하셨냐면
그 찜질방 취직하셔서 세탁하는 일 하셨어요. 그거 하시다 나이가 돼서 못 하시니까 주유소 취직하셔가지고요. 그 세차하는 일 하셨어요. 그래도 나이 쳐서 못 하시니까 지금은 마지막이죠. 수의를 하고 계십니다. 8년째 하고 계시는데 5년 전부터 빠지지 않고 한 달마다 하는 게 뭐냐면 흰색 봉투에다가요 10,000원짜리를 빳빳하게 5장을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글씨 잘 쓰시는데 어떻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항상 수신이는 며느리예요. 며느리. 제 아내예요. 며느라 이번 한 달도 수고가 많겠구나. 시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요거를 문구 바꿔서 5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가족 얘기만 하면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시는 분 계세요. 예. 그래도 억지로라도 찾아보면 있으세요. 해보세요. 이거 제가 몇 번 더 돌아갈 겁니다. 다음 분도 하실 것 같은데요. 대신에 가족 자랑의 조건은 뭐냐면 사돈의 팔촌이 검사하는 거 안 돼요. 예. 내 직계만, 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돌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내 자녀, 내 손주 이렇게요. 직계로만 하시는 거예요. 생증하고 춤 상태 이런 상태를 진행 과정 10초 남았습니다. 자, 그만이요. 첫 번째 분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한 바퀴 더 돌겠습니다. 중간에 멈출게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리더십의 시작은 대화예요. 리더십이랑 꼭 세트로 다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트워킹이에요. 네트워킹. 왜 네트워킹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어려운 얘기 하셔서 그래요. 멋진 얘기 하셔서 그렇고요. 밥 먹는 거요. 가볍게 대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요. 가족을 안다는 건요. 그 사람의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까지 얘기된다면 많은 거 가신 겁니다.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망하는 스타벅스는 절대 불패잖아요. 근데 망하는 매점들이 미국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기가 온 거죠. 스타벅스 회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을 내려서요.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요. 올스톱 시켰어요. 그리고 직영 교육을 들어갔던 거예요. 조직혁신의 시작은 뭐냐면요. 한 사람의 생각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던졌던 질문이 이거예요. 그 직원 교육의 주제가 이겁니다. 스타벅스 회장이요. 자신에게 먼저 던졌던 질문인데요. 내가 이 스타벅스 왜 시작하게 됐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면서 본질을 찾고 다시 세팅하고 거기에 필요하게 인력을 배치하고 다시 사업을 조정하고 다시 실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스타벅스 책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세요. 왜요? 지금 하고 계신 게요. CEO일 수도 있고요. 협동조합에 계실 수도 있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고 자료 봤더니 너무 다양한 데서 오셨더라고요. 왜 시작했어요? 시작했다는 거는요. 내가 중간 관리자건 아니면 참여원이라면 왜 참여하게 되셨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CEO만 이런 질문하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있는 조직에 왜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지금 있는 조직을 왜 만드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제가 대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언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정리해서는 또 제가 이론적인 것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이것을 시작했는지요. 네, 중요한 거는요. 키워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키워드로. 네, 차도 한 잔 드시고요. 가볍게. 조직이 하고 싶은 거요. 조직이 나아갈 바를요. 말해주는 거. 먼저 고민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예, 실무 얘기해준 사람은 중간관리자로 충분합니다. 리더로는 달라요. 혹은요. 내가 중간관리자라도요. 우리 조직이 나아갈 바를 고민하고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거 연습해 보실 건데요. 진짜 뭘 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 조직에 계세요? 혹은 이 조직을 만드셨어요? 혹은 여기 참여하셨어요?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가르쳐 드려요. 뭐냐면 뭐든지 두 갈식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두 갈식이요. 사람은 인내심이 길지 않아요.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돈이야.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예. 5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도 이렇게 달달하지까지는 아니지만 30초 남았습니다. 왜 나는 저걸 안 보고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겁니다. 시작. 이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분을 딱 찌르시면 돼요. 또 어떤 분 이런 분 계세요. 하나 둘 셋. 자신감이 넘치시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지만 되도록이면 다른 분을 이렇게 찔러주세요. 찌르실 때 요 정도 하셔야 돼요. 막 이러면 삿대질 되거든요. 살짝 해보겠습니다. 손 드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찌르세요. 하나 둘 셋.
서영란이고요. 예, 저희 다 같이 학습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이 테이블을 자꾸 같이 앉게 되는데요. 앞에 있다 보니까 저는 부산에 있는 인디고 서원 같은 학습 모임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꿈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명분 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자는 게 사회적 경제인데요. 대부분은 명분보다는 돈에 치우치게 되더라고요. 학습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눈, 이런 것들을 키우는 가장 기본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건물보다는 움직이는 학습 모임, 어디서든 불러주시면 가서 학습을 진행해드리는, 같이 공부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꿈은 인디고 서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일부러 시간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한회사 리치엠코를 운영하고 있는 장석호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겁니다. 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저하고 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의식이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노후를 즐기고 싶어 갖고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거냐면은 주택을 신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택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관리, 특히 서울시장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런 사업을 사실은 진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와갖고서 이 교육을 지금 4주에 걸쳐서 이번에 듣고 있는데 머릿속에 사실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입니다.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떠한 토대대로 제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라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로스가 생기고 리스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이거를 개척해 나가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느냐가 사실 제 관건인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찬찬찬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좀 신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용을 보니까 뭐 그렇게 신난 노래 아니고 뭐 눈물도 주룩주룩 뭐 빗물도 막 이런 노래예요. 근데 저희는 협동조합 찬찬찬이라고 취약계층 여성들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협동조합이면서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어렵고 생각했던 것처럼 즐겁지만은 않고 또 사실 몸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노래처럼, 노래가 이제 어쨌든 겉에는 되게 신나잖아요. 근데 안에 내용은 보니까 좀 슬픈 내용도 있고 잘 안 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여곡절을 여러 가지 겪고 과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나와서 행복하게 좀 신나게 일하는 일터는 최소한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언젠간 진짜 신나고 행복하고 돈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저쪽 팀이 다 이제 협동조합 찬찬찬 식구들인데요. 저희가 그걸 진짜 잘하기 위해서 지금 원래 수요일날 이 시간에는 매장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감히 매장을 닫고 좀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앞으로 발전 방향도 모색해보고 그 속에서 자기 역할도 좀 생각해보려고 저희가 진짜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좀 더 고민의 시간과 교육의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분의 장점은 뭐냐면 잘 설명할 때요, 비유 혹은 사례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인디고 서점, 다른 건 몰라도 인디고 서점은 기억하시잖아요. 요거 되게 잘해주셨던 거고요. 두 번째 분이 잘했던 건 뭐냐면 발표 핵심을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발표는요, 누군가 얘기할 때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말을 잘하던가 말하는 기술이 좋던가, 두 번째, 아니면 진정성,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둘 가지 다 있으면 좋지만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요. 잘 아시지만 첫 번째 게 단기적인 통하지만 두 번째까지 가기는 오래 가지는 없죠. 근데 두 번째 분은요, 장점이 뭐냐면 두 번째, 진심을 말씀하셨잖아요. 나 이 강의 와서 이렇게 본인의 얘기를 할 때요, 나의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귀 기울입니다. 멋진 얘기를 할 때, 나도 아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요, 내 솔직한 얘기를 할 때 굉장한 큰 장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분은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여기서 음악 들고 노래 한번 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되게 앞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신 거 유머요. 유머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머가 있다면 얘기하는데 굉장히 기름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결론 제가 이렇게 내볼게요. 첫 번째요, 여러분이 왜 시작했는지 한번 점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점검하시잖아요.
리더는요, 요 질문을 계속 던지는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영의 구루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기를 가장 어리석고 가장 나쁜 리더는 뭐냐면 회사를 만들 때 저걸 생각해서 사명록이나 혹은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점검 안 하는 사람. 돈 주면 안 된대요. 리더의 자격이 없대요. 저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리더랍니다. 중간중간에 해마다 사업이 잘 됐을 때 못 됐을 때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했지? 그리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우리 조직에 필요한 건 뭐지?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요, 리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거에 나름대로의 답을 조직원들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인데 쉽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잘 아시잖아요? 엘리베이터 스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엘리베이터 15층까지 올라갈 때 약 15초 정도, 길게 잡으면 1분 반이에요. 1분 30초예요. 그래서 제가 2분을 잡은 건데 1분 30초 동안 내가 생각한 걸 쉽게 설명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더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질문을 정답은 아니더라도 화두로 제시하면서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리더다. 암에 대한 오해 뭐냐면 작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 암이 생겼다는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한이라고 하는데 한 15년 정도 돼요. 대장암이 처음에 발생해서 그게 성장해가지고 지금 발견되기까지는 병기가 약 한 15년 정도 전후로 해요. 13년, 14년 이제 암마다 좀 다르긴 한데 특정 암들 빼면은요. 그리고요, 암이요, 지금 다 암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암세포를 지금 다 갖고 계신다고요. 암세포는 이런 거예요. 세포가 생기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죽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거든요. 살고 죽잖아요. 살고 죽는 거를 RNA라는 게 쫓아다니면서 신호를 줘요. 이제 넌 죽어야 돼. 탁 건드리면 걔는 죽는 거예요. 근데 탁 건드렸을 때 안 죽는 애가 있어요. 10개를 생겼으니까 10개가 죽어야 되잖아요. 10개 생겼는데 5개만 죽은 거예요. 그럼 5개가 남죠. 남는 게 어딘가 있겠죠. 이제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중간에 뭉쳐있는 거, 그걸 우리가 종양이라고 해요. 근데 뭉쳐있는데 더 이상 안 크는 애들이 있어요. 양성이에요, 양성. 네, 우리가 말하는 종양, 암은 악성 종양이에요. 애가 계속 커요. 그래서 뭐냐면 지 몸도 먹어요. 애가 얘 몸에 숙주잖아요. 내 몸에 숙주잖아요. 내 몸에 에너지 빨아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요. 그럼 암도 죽죠. 그런데도 무식하게 욕심쟁이가 계속 먹고 커요. 네, 숙주랑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암적인 존재 그럴 때 그이가 있는 거예요. 막 욕심 계속 배만 채우는 거죠. 자기도 죽는 줄 모르고. 핸드폰은요, 옛날로 치면 테레비 플러스, 뭐 오락기 플러스, 뭐 라디오 플러스, VTR 플러스, 뭐 오락기 플러스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이 핸드폰이요, 그 전자기기가 아니에요. 팔의 일부예요. 팔의 일부. 네. 그래서 이 핸드폰을 뺏는다는 것은 팔을 잘리는 아픔을 당해요, 애들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많이 볼 때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많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몸이요, 기본은 척추인데 척추가 바로 서야 되는 건데 이거 그 포크레인 생각하시면 돼요. 앞이 숙여지면 이걸 잡아야 되니까 뒤에서 당기겠죠. 애가 숨기면 애가 당겨진단 말이에요. 애가 당겨지면 애를 다시 잡아야 되니까 배가 쪽으로 당겨지겠죠. 그래서 S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남녀가요, 처음에 만나면 되게 막 심장이 뛰죠. 막 벌렁벌렁 심장이 뛰잖아요. 막 설레고요. 근데 결혼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가슴이 뛸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어떤 공무원 강의에서 절대 대답 하시는데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게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18개 만드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두 번째 시간 야다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의 상징은요, 십자가지요. 불교의 상징 중에 하나, 연꽃입니다. 해인사의 수락전이라는 데예요. 팔만대장경 있는데요. 연꽃 보이시나요? 예. 그림자가 연꽃으로 보이시나요? 거꾸로 된 연꽃이요. 이렇게요. 이게요, 1년에 딱 2번만 보인대요. 동양의 정수는 뭐냐면 음양에 좋아하잖아요. 낮과 밤이 똑같을 때, 추분, 춘분, 12시에서 2시 넘어갈 때 1년에 약 2시간 정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순천연대 교수님이요, 저도 어디 강의 가서 들었던 건데 3년을 기다려서 찍었대요. 3년을. 그날이었는데 그날 비가 오면 못 찍잖아요. 이렇게 찍었던 거예요.
요거요 모르고 들어가면 문은 좁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고 들어가면 위대한 거죠. 건물 자체에 그렇게 적고요. 이 문의 구조요, 그 처마까지 다 설계해서 아예 그냥 한 큰 절의 그 단지 하나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위대한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김홍도의 씨름이란 거예요. 옛날 이발소에서 많이 썼던 건데요. 사람의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제가 세놨어요. 또 세라고 그러면 또 화내실까봐 제가 셌어요. 네. 이렇게 있어요. 동양에서요 완전수 중에 하나는요 12입니다. 12가 두 번 하면 24절기가 나오잖아요. 계속 반복이잖아요. 대각선으로 더해보세요. 사람 숫자를요. 12명? 12명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요. 동전이 하나 있어요. 이 동전을 똑같은 동전으로 겉에를 테두리를 싸잖아요. 그럼 몇 개가 필요하냐면 6개가 필요합니다. 가운데 거 합치면 7개죠. 예. 밑에 더해보세요. 밑에 있는 사람. 맨 밑에 7명이죠. 그러면 그걸 지름만큼 연장시켜요. 그래서 똑같은 걸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12개가 필요합니다. 가운데 거 합치면 13개죠. 13개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김홍도가 저런 수학적인 계산을 하고 사람을 그렸을까? 뒤에서 억지로 껴맞춘 거 아니야?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제가 해석하기 이런 거예요. 천재는요. 화음을 배우지 않아도 누르면 화음이 되는 거잖아요. 김홍도가 수학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배치하지 이 구도가 가장 안정적일까? 라고 고민하면서 그렸더니 이 구조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요. 모르고 보면은요. 뭐 이발소 이거 뭐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에서 더 위대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선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당시에 벌써 요새 드론이 알죠? 드론이 떠서 하늘에서 찍으면서 우리의 시선들을 바꿔놨잖아요. 예. 그 당시에 벌써 드론의 시선을 이 당시에 뭐 르네상스 그림들 다 소실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궁전들 커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소실점의 등장을 미술학적으로 르네상스라고 해요. 근데 이 시선을 보세요. 하늘이에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시선을 하늘에서 받았다는 것을 증명시켜주는 단 한 사람. 예, 엿장수. 엿장수만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시선 때문에 나머지 시선들이 되는 거고요.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국 특강에서 나왔던 책에서 봤던 건데요.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예, 쓸 때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졌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있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학대해보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거요. 잘 아시는 말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조직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는 만큼만 계획할 수가 있고요. 계획한 만큼만 실행할 수 있어요. 1차원적인 리더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만 하는 거죠. 빨리 해, 빨리. 야, 왜 못했어? 야, 성과 안 나왔어? 야,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차원적인 리더입니다. 2차원적인 리더는요. 여긴 거죠. 야, 계획서 갖고 와봐. 야, 그 계획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차원적인 리더는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는지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구글의 20% 법칙 아시죠? 구글은요. 회사 법으로요. 일주일에 20%,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죠. 일주일에 하루는 업무랑 상관없는 일을 해야 돼요. 예. 걔네들이 복지하는 사람이요. 직원들을 사랑해서요? 아니에요. 그럴 때 새로운 경험들을 할 때요. 요게 더 나온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나와야지 이게 진행된다는 걸 아는 거죠. 직원들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걸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더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가 야단인데요.